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끄러운 나의 베트남 아내라는 제가 실제 진행했던 사례로 이야기해 볼게요. 국제결혼을 진행시켜 드리면서 회사는 신랑 혹은 신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라는 제가 저에게 묻게 되었던 중요한 케이스였습니다. 우선 국제결혼이 진행되는 방식을 짧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김한국이라는 국제결혼을 알아보는 신랑이 있습니다. 지출되어야 할 적지 않은 돈이 부담은 되지만 카페나 유튜브를 매일매일 보면서 점점 생각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잘 사는 것 같고 나도 결혼을 하긴 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회사에 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궁금한 것들을 문의하거나 전화 통화를 몇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출국일에 맞춰서 공항에서 대표나 담당자들을 만나 인사를 하고 베트남으로 가게 되죠. 자, 지금까지 회사는 신랑을 몇 번 만났습니까? 베트남에 가기까지 정말 많으면 3번, 적으면 1번 만나고 베트남에 결혼을 하러 갑니다. 회사는 한두 번의 만남으로 그 김한국이라는 신랑에 대해서 얼마나 알게 될까요? 신랑이 하지 않은 말을 알 수 없는 채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고 동시대를 살아온 비슷한 나이로 인해 경험상 조금은 알 수 있겠죠. 느낌상으로 말입니다. 그나마도 확실한 게 아니에요. 베트남 신부 역시 마찬가지죠. 베트남 신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에요. 걱정 마라. 신부가 착해서 잘 살 수 있을 거다. 대부분 잘 산다. 이런 말들 듣지 마세요. 그 대부분이라는 게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100% 실패인 겁니다. 부부관계는 신랑 신부조차도 몰라요. 주위 환경과 가족들의 관계에 영향을 받고 정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도 모르죠. 이처럼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는 회사는 신랑 신부의 모든 걸 알고 진행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신랑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술만 마시면 나오는 주사, 돈에 대한 집착, 혹은 삶에 대한 가치관, 가족들의 동남아 사람에 대한 무시 등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야 알게 되죠. 물론 믿음을 가지고 해야죠. 그게 겁이 나서 소개를 못할 것 같으면 이런 소개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개를 하는 거지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었거나 남다르다는 걸 알았다면 아무리 실적이 없는 업체라 하더라도 소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돼서 모두가 힘들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자, 공무원이셨어요. 결혼을 하고 신부가 한국에 왔고 2달 정도가 지났는데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신부의 말을 요약하면 2달여 동안 신랑과 함께 밖에 나간 적이 없다. 바람 쐬러 나가려고 과일 먹고 싶다고 마트에 갈 수 있냐고 했더니 신랑이 사온다고 하고 혼자 다녀오더라. 함께 살고 계시는 어머니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다. 집에만 있었으니까 친척들이나 가족들조차도 만난 적이 없다. 어제는 모임이 있다고 하기에 나도 같이 갈게 라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남편은 퇴근할 때 막걸리를 2병씩 사온다. 저녁 늦게까지 남편 방에서 TV를 보며 막걸리를 마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있는 방으로 와서 오직 그것만을 위한 잠자리를 하고 다시 남편 방으로 가서 잔다. 내가 이 남자에겐 그저 그런 용도의 여자애 같다. 이 이야기를 제 아내가 저에게 하고 저는 신랑에게 만남을 요청해서 만났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긴 했지만 두 분의 가정사이기에 제가 섣불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기분 나쁘지 않게 물어보니 신부가 한국에 아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때가 되면 다 하려고 했다. 뭐가 잘못됐냐 식의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것처럼 앞에 있는 음식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이 집 불고기 진짜 맛있다고 그만 이야기하고 좀 드시라고. 저는 대화 중에 이 신부를 어디에 소개하기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는 듯 하여서 혹시 이 결혼 창피하신가요? 이렇게 하실 거면 베트남 결혼을 왜 하신 겁니까? 신부 부모님께서 베트남으로 보내주길 바라고 계세요. 보내주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니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그래도 되냐고 저에게 반문하더라고요. 신부가 그러길 원하니 그러셔도 됩니다. 라고 결국 이혼 절차를 밟고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부가 베트남으로 가는 날 신랑님이 저에게
나는 신부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을 합니다. 아내와 각방 쓰며 살면서 술 한잔하고 방에 들어가 볼일만 보고 내일 새벽에 출근해야 한다는 이유로 다른 방에서 가서 자고 친척들에게도 보여주질 못할 아내와 결혼은 왜 하신 건지, 그게 진정 최선을 다하신 건지.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면 대부분의 신랑님들은 신부에게 나는 할 만큼 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최선은커녕 기본적인 대우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 최선이 나의 기준에서 최선인 거지 상대방 혹은 남들이 보는 기준엔 아닐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고 있다면 그건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만큼만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 후로 신랑님은 재혼하셔서 잘 살고 계시는 듯 합니다. 이 글을 작성하면서 카톡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녀분 2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베트남 결혼인지 한국 결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 자신에게 맞는 상대는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끄럽다면 시작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손을 잡고 다닐 수 없다면, 또 나이 차이로 인해 함께 다니는 게 창피하다면, 그리고 동남아 사람처럼 생긴 것이 못마땅하다면 베트남 결혼은 시작하지 마세요. 본인이야 본인 삶이고 본인이 시작한 결혼에 대한 감당을 하는 게 맞지만 남편 하나 믿고 먼 타국으로 홀로 가게 되는 그 신부는 부모, 형제 포함해서 너무나 큰 상처로 남습니다.